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ETF의 종류도 매우 많고 세금도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ETF의 세금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 상장 ETF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말 그대로 국내에 상장된 ETF로 국내 증권사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구성은 더 복잡하지만 세금 면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문제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이것은 국내 주식만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국내 주식은 원래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죠.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도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모든 ETF는 거래세도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면 배당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에 대해 과세 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세는 없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만약 이것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계좌에서 투자한다면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원래는 비과세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기타 ETF라고 뭉뚱그려 놨지만 국내 파생상품,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 해외 주식인 S&P 500이나 나스닥,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 분배금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차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매차익 과표증분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표증분은 과표기준가의 증가분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과표기준가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처럼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가입니다.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5년 9월 25일에 11,660원에 매수해서 25년 10월 2일에 12,180원에 매도했다고 해봅시다. 매매 차익은 12,180 빼기 11,660인 520원입니다. 과표기준가를 보면 9월 25일 11,640.46에 매수해서 10월 2일 12,229.22원에 매도한 것입니다. 과표증분을 계산해보면 12,229.22 빼기 11,640.46으로 588.76원이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것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여기서는 매매 차익인 520원에 대해서 15.4%인 80.08원을 배당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과표 기준가는 운용사에서 하루에 한 번 계산해서 올려줍니다. 일반적인 해외 주식형 ETF는 시장 가격과 과표 기준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 표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의 과표 기준가입니다. 10월 2일의 시장 가격은 2225원인데 과표 기준가는 9982.92원입니다. 9월 25일에 17,955원에 매수해서 10월 2일에 2225원으로 매도했다면 매매 차익은 2270원입니다. 과표 증분은 9,982.92 빼기 9,978.61로 4.31원입니다. 결국 세금은 이 중에 적은 값인 4.31원에 15.4%를 내는 거죠. 실제 매매 차익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차트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ETF의 종가와 과표 기준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종가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표 기준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프 방향은 X축이 좌우로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의 종가와 과표 기준가입니다. 종가는 변하지만 과표 기준가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ETF로 뭉쳐서 설명했지만 기타 ETF는 워낙 여러 가지 상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 과표 기준가를 살펴봐야 세금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매매에서 생긴 이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거나 이거보다는 적게 낼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 기타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배금에 대해서도 과표 증분을 활용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을 다시 보면 민 현금 분배금 과표 증분으로 써 있고 여기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매수한 날의 과표 기준가와 분배금 지급 기준일의 과표 기준가를 비교해서 과표 증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의 기준가입니다. 25년 9월 25일에 매수해서 배당을 받았다고 해보죠. 지급 기준일은 9월 30일로 과표 기준가는 1,526.19원입니다. 매수한 날의 과표 기준가는 1,607.71원으로 실제 배당받은 분배금 165원과 과표 기준가의 차이 마이너스 81.52원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해서 15.4%를 배당소득세로 매깁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작은 값이 마이너스니까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ETF의 경우는 거래세는 똑같이 없고요. 매매 차익은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에 작은 값에 15.4%를 곱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고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배금의 경우도 현금으로 받은 분배금과 과표 증분 중에 적은 값에 15.4%를 곱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고 역시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ETF의 분배금 중 주식 배당금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15% 원천 징수가 되고 원천 징수된 부분의 일정 금액은 크레딧으로 적립되어서 추후 세금 감면에 사용됩니다. 커버드콜 상품처럼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원천 징수 없이 입금되어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다뤘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상품들은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해외 상장된 해외 ETF 상품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투라고 부르는 것으로 QQQ같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과표 기준가 같은 것은 없고 실제 발생한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매매 차익의 경우 1년간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분배금의 경우는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금의 경우는 국내 상장된 상품들과 같은데요. 매매 차익의 계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는 증권사마다 다른데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내가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를 매수 가격으로 봅니다. 선입선출은 내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들으면 와닿지 않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입선출입니다. 미래에셋이나 신한, 키움, 메리츠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라는 주식을 분할 매수했다고 해봅시다. 1월 달에 50만 원의 10주, 2월 달에 100만 원의 10주, 3월 달에 150만 원의 10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다가 12월에 200만 원의 10주를 분할 매도했습니다. 선입선출로 계산하면 1월에 매수한 10주가 매도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산 것을 먼저 파는,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익 금액은 200만 곱하기 10주로 2천만 원이 되고 원가를 빼줘야 되니까 50만 곱하기 10주로 500만 원을 뺀 1,500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하고 22%를 계산하면 내야 할 세금은 275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 대신증권, 토스증권 등이 이동평균법을 사용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에 분할 매수했고 12월 달에 200만원에 10주를 분할 매도했습니다. 이동평균을 계산할 때는 내가 산 주식 총 30주를 평균합니다. 내 최종 매수 평단가는 1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총 이익은 2천만에서 1,000만을 뺀 것으로 1,000만이 됩니다.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똑같이 공제하고 22%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 됩니다. 선입선출의 경우에는 275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동평균의 경우는 165만 원이니까 세금이 꽤 차이 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동평균법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유리한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의 예는 가격이 점점 오르는 방식으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이 유리해 보이지만 반대 상황이면 선입선출이 유리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월에 150만 원, 2월에 100만 원, 3월에 50만 원으로 점점 가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유하다가 12월에 똑같이 200만 원에 10주를 분할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세금은 아까와 같이 16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선입선출로 계산하면 매도 금액 2천만 빼기 매수 금액 1,500만으로 이익금이 5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계산하면 내야 할 세금은 55만 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크다면 직접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계산하고 직접 수동으로 세금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 ETF 분배금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처에 관계없이 전부 내야 한다는 겁니다. ROC로 받는 분배금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어떤 면에는 불리하고 어떤 면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QQQI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ROC에 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해외 상장 ETF는 거래세는 똑같이 없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년간 손익 통산하고 나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동일하게 내고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계좌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하니까 절세계좌 혜택은 없는 거죠. 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세의 경우는 모두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 그리고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에 적은 값의 15.4%의 배당소득세, 분배금의 경우는 현금 분배금의 15.4%의 배당소득세와 현금 분배금과 과표 증분 중에 작은 값의 15.4%를 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 ETF의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비과세인데 이런 것들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금융종합과세 포함 여부는 분배금의 경우 그리고 매매 차익과 분배금만 포함되는 경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혜택을 살펴보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의 경우는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 저율과세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연금저축 세율을 내야 하니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의 경우에서는 절세계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 저율과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해외 주식 ETF의 배당금은 해당 국가에서 원천 징수되고 국내에서 크레딧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해외 주식 ETF의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과세 이연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ETF,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 국내 주식 레버리지 ETF 정도만 거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내 상장 기타 ETF는 ISA나 연금저축같이 절세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연말에 손실본 ETF를 팔아서 이익금을 줄이거나 이익 실현한 금액이 없다면 250만 원까지는 이익 실현을 해두는 식으로 세금을 아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